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더 들여다볼 수 있어요. 금양 같은 경우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거기는 진짜 말 그대로 매매가 좀 원활하신 분들이 윤정도 매매 사인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서 수익을 내는 거라고 한다면, 카카오페이나 카카오뱅크는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접근하시기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10월 달에 16번의 상한가가 나왔고요. 11월 달에 7번의 상한가 나왔는데 금양도 상한가로 인정을 하면 8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가총액 2조가 넘는 한정기술 11월 1일, 그리고 이제 11월 9일 날 금양, 그리고 이제 11월 11일 날 카카오페이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이 카카오페이는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심한 낙폭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11월 8일 이렇게 돼 있지만 아니에요. 우리가 교육한 거는 11월 4일, 뭐 3일부터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11월 2일 날 들어갔으니까 11월 2일부터 장중에 교육이 있었고, 그리고 11월 3일, 4일, 그리고 지난주 일요일 날, 지난주 일요일 딱 일주 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11월 6일 날 여러분들께 야간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낙폭과대주들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SK 바이오사이언스, SK 아이테크놀로지, 크래프튼, 이런 종목군들, 하이브 이런 종목군들이 낙폭과대라고 해서 60에서 80% 밀렸는데, 낙폭과대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붙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완벽하게 앞전 시세가 터져 있을 때 거래대금, 그 거래대금을 넘기는 종목 위주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게 카카오뱅크고, 카카오페이는 상당히 이제 특이한 케이스인데 유통 물량이 3%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3% 미만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3% 미만, 2.8 미만. 그러니까 양지사가 상한가가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런 양지사 같은 경우에 뭐 품절주 이슈로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 양지사 같은 경우 5% 유통 물량, 거기에 비이성적인 흐름, 그거보다는 카카오페이가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수급이 없는 상태에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11월 8일 또 그 이전에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이제는 뭐 편입을 해도 된다라고 한 기준, 그 문자 사인 11월 8일 9일. 근데 왜 비중이 1% 2%냐? 우리 카카오뱅크를 들어가는데 한쪽에 몰아서 갈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카카오뱅크도 있고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낙폭과대주만 다 갖고 있겠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앞전의 흐름에서도 낙폭과대주는 많았어요. 그리고 낙폭이 과대된 시점이었고, 정확히 9월 8일 날 신규 가입하신 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20%만 남기고 싹 정리하라고 그랬죠. 삼성전자까지도. 그렇게 해서 현대차와 LG화학,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20%, 20%, 20%. 그러고 나서 이제 2차 전지, 방산,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가자. 그렇게만 꾸렸으면은 네이버, 카카오에서의 40%대 폭락을 피해갈 수 있었고, 현대차는 못 움직였지만은 누가 움직여요? LG화학의 어마어마한 시세와, 그리고 방산과 신재생 에너지가 잠시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어느 쪽에서 2차 전지 쪽, 에코프로, 포스코 케미칼, SK 이노베이션, 이쪽에서의 흐름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낙폭 과대였단 말이에요. 최고점 대비해서는 30, 40% 밀려 내려가 있던. 그렇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11일 날, 요것도 이제 우리 직원분이 수정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 392장입니다. 지금 이게 무료 요 내용이 390장이라서 그 친구들도 한계가 있죠. 여기가 이제 11일 문자 사인인데, 어찌됐건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까요? PDF 파일? 이것도 올려드리려 할게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을 복기로 봐야 월요일 날 이런 종목을 매수 사인을 드릴 때, 아, 그래, 나 편입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겠죠. 그죠? 그냥 막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해서 그 문자까지 발송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어찌됐든 우리는 상한가에서도 상한가 따라잡기가 아니라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뒷부분에 이제 그 교재가 나올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현재가가 59,700원이다. 이게 상한가다. 응? 신규 편입자는 관망이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는 당연히 높여는 드리지만 1조 이상짜리 종목은 15% 상승까지만 편입을 잡으니까 7조 9천억의 이 1조 이상짜리 종목을 그 이상에서는 우리는 상따 안 따라붙는다. 장중 상한가에서는 아쉽지만 50% 차익 실현하고 금양 겪어보셨죠? 41,700원이 상한가인데 4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날 개파락 9% 맞았어요. 개파락 9%. 그래서 상한가 이탈 시 2% 조정 나오면 58,500원 이탈 시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탈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이따 한번 확인해 보죠. 이탈이 안 됐으면 절반이 남아 있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존 목표 주가를 넘겼기 때문에 뭐 여기서 57,000원의 차익 실현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차익 실현을 해? 목표 주가라는 거는 내가 편입한 가격보다 위에 뭐 대략적으로 뭐 10% 위로 잡았다. 보통 그 이상으로 잡잖아요. 응? 그럼 그 이상으로 잡았으면 여기서부터 이따만한 양봉, 대단한 양봉이 발생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올라온 종목을 그걸 잘라낸다고? 지금 시장에서? 아니죠. 그래서 목표 주가가 도달됐다고 차익 실현하라고 하는 여러분들 멘토가 있으면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 그거는 기술적 분석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죠. 전문가로서의 흉내. 예? 위험합니다. 11월 8일 날 11% 움직이고요. 11월 9일 날 12% 움직이고 11월 10일 날 잠시 주춤했어요. 사실상 우리는 저기서 이제 한번 차익 실현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교육을 잡아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차익 실현은 11일 날 상한가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드렸죠. 상한가의 그 기준이 상한가여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종목군들의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좀 움직임이 나온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군 기준에서는 카카오뱅크, 크래프튼, 그리고 이제 뭐 카카오페이 이런 쪽의 기준인데 이네들의 기준은 낙폭 과대주가 일단 움직인 거죠. 지금 이번 11일 날 반등해서 2차 전지가 별로 못 갔어요.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의 흐름이 과연 이제 어디까지 움직일 것이냐.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보시면 여기가 항상 2차 전지가 장식이 됐었는데 낙폭 과대주가 이렇게 다 움직임이 나온 거야. 낙폭 과대주가. LG노텍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그래서 요 종목군들을 우리는 어찌됐건 꾸준하게 들여다볼 거고 기준은 뭐다? 무조건적으로 거래대금이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여기 박스를 쳐둔 종목군에서도 거래대금이 다소 못 미치면 그거는 들여다보기가 어렵고요. 거래대금이 터져주면 어찌 보면 아프리카 TV도 낙폭 과대주의 기준에서도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200만 주 터지고 마무리가 됐는데 이제 막 1조를 넘긴 종목이라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거래량을 더 올려드린 거예요. 그것도 시간 되면은 뒷부분에 한번 더 볼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페이의 기준, 상한가의 기준, 거기서도 차익 실현을 설정했다. 그리고 예쁜 공대님은 오늘 돈 써야 돼서 어쩔 수 없이 팔았어요. 아까워요. 상한가인데 파니까 속상해요. 당일 고점 높아. 카카오페이 두 번째 VI 뭐 난리가 난 거야. 이게 VVIP 라이브 방송입니다. 안 갖고 있는데 경축 뭐 이런 거 올리겠어? 카뱅 2차 VI 안 갖고 있는데 이런 거 하겠어? 그죠? 카카오뱅크 수익입니다. 29.36, 카카오페이 30.28, 아프리카 TV 4.92. 와우. 휴마시슨 손절. 자, 카카오페이 봅시다. 카카오페이는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검증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 또 오래전부터 하셨던 분들, 막연하게 그냥 뭐 이거 잘 가겠지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셨다가는 그거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명확하게 보셔야 돼요. 카카오페이를 무슨 어떤 기준에서 들어갈까를 명확하게. 지금 시가총액 8조짜리의 매출이 이것뿐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고평가죠. 성장 좋게 표현하면은 프리미엄, 성장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고 나쁘게 표현하면 고평가란 말이에요. 그잖아요. 나쁘게 표현하면 고평가, 좋게 표현하면은 그냥 성장성. 근데 성장성 주들은 이번에 많이 맞아봤죠. 네이버, 카카오 뭐 하루에 9%씩 말도 안 되는 두들겨 맞은 그걸 겪어보셨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기술적으로 분석한다. 철저히. 그럼 이것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증권 분석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자격증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증권 분석의 방법 아닌 것은 1번 기본적 분석, 2번 기술적 분석, 3번 랜덤워크 이론, 4번 윤정도한테 붙어 있는다. 그 4번이 어찌 보면 정답일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걸지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세 개가 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라기보다는 랜덤워크 이론이라는 거는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주가라는 건 예측할 수 없다. 초과 수익률은 불가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더 깊게 얘기하다 보면 뭐 시간이 없고. 두 번째 기준,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세요. 뭐 이해하고 뭐 학위를 받을 것도 아니니까 무시하시고. 그 기본적 분석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기업의 내재 가치, 밸류에이션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카카오페이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지금 당장 뭐 동종 업종을 비교하고 다 좋은데 동종 업종도 다 프리미엄이야. 실적이 없어. 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싸울 일은 없잖아요. 고평가다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정도가. 저평가는 아니니까 맹신하지 마라. 응? 아유 뭐 30% 빠졌는데 냅뒀다면 원금 오겠지. 이거 원금 가겠어요? 응? 최고점까지 가겠어? 언젠간 가겠지. 언젠간. 그런 매매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은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그 기술적 분석이 뭐예요? 그러면 뭐 일목균형이요, 볼린저 밴드요, 5일선 뭐 이동평균선 뭐 골든크로스요. 그런 수단인 거고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내재 가치를 분석하는 거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그 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수급, 심리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 심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내용. 금양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했어요. 근데 공시가 없어. 그냥 보도자료예요. 회사에서 나 개발했어라고 뿌린 거야 그냥. 그거 가지고 상한가 두 번 나왔어요. 7월 25일에 딱 뿌리고 7월 25일, 26일 상한가인데 그거를 솔직히 누가 인정하냐 이거야. 메이저가 인정을 했다면 외국기관이 때려 사야 되는데 외국기관은 안 사고 오히려 8월부터 전환사채만 4,000원대에 그러니까 5,000원 미만에서 전환사채를 800만 주를 행사를 해요. 5,000원 미만에. 그리고 주가가 41,500원까지 올라가요. 그 과정에 만약에 25,000원에 800만 주를 팔아먹었다면은 그럼 얼마? 1,600억의 시세 차익이 나온 겁니다. 1,600억에. 어찌됐든 심리적인 면을 분석을 한다. 그 심리라는 거는 뭐 실적이 이번에 되게 좋아요. 카카오뱅크가 3분기에 영업이익 1,000억 냈어요. 이것도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되고 심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뒤에 카카오뱅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온 종목에 분기 영업이익이 1,000억이다?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해되세요? 14조짜리면은 아무리 못해도 응? 영업이 그래도 뭐 한 1, 2조씩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성이 부각된다? 아이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저평가로 논할 수는 없다는 거야. 와 그게 어마어마하다라고 논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 인정이 사실 안 되죠. 성장성만 부각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이제 심리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와 실적이 그렇게 저평가는 아니지만 실적이 그렇게 좋아서 이 심리
그것을 인정해서 그것을 명분으로 야 카카오뱅크 1,000억의 영업이익을 내서 어우 뭐 그래도 1,000억씩이나 냈네 라고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메이저들의 수급. 금양은 메이저의 수급이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175만 주씩 들어오긴 하지만 지분 신고가 나오거나 하지 않죠. 또 뭐 대형주들 지분 신고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긴 한데 5% 이상 일부러 귀찮으니까 편입 안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누적적인 수급도 금양은 누적적으로 뭐 10%, 20%, 30% 샀다 이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외국에서는 미국 가서 윤정두가 애플 주식을 1조를 샀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야 외국인 윤정두가 애플을 1조를 샀어 이렇게 해서 뭐 이슈가 되거나 하진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이슈가 되긴 하고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외국인 기관의 메이저의 수급을 장 끝나고 확인할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고 뭐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시스템 팔아먹는 사람들은 그거는 금융당국이 철퇴를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니까 불가능하니까. 그 하여간에 장 끝나고 이제 수급이 누적 수급이 나오는데 그 수급 그렇게 해서 이제 메이저들도 외국인 기관이 무조건 산다고 해서 오르진 않아요. 대부분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뭐 짧게만 쉽게만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주력주의 기준이다. 그럼 정책주와 실적주 뭐 이런 걸 있다. 이렇게 기준을 잡아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돼요? 삼성전자 일봉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삼성전자의 주가가 움직이려면 메이저들이 사야 돼. 빨간 색깔 저 밑에 선이 개인들 수급입니다. 개인들의 매도예요. 개인들의 매도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놀랬죠. 22%씩 올라왔다는 생각 못 하잖아요. 아예 내가 그냥 삼성전자만 갖고 있어도 22% 올랐을 텐데 엉뚱한 종목 윤정도 얘기 안 듣고 엉뚱한 종목 사가지고 내 계좌는 18%인데 삼성전자는 22% 올랐어? 저 기간 동안에 9월 말 대비 얼마나 짜증스러워요. 그죠? 근데 그 기준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메이저가 대형주는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 메이저가 다시 들어오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메이저가 들어오면서 시세가 뿜어져 나온 거란 말이에요. 39% 10월 저점 기준에서도 34%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시가총액 5위가.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LG에너지솔루션 바닥의 물량이 개인 수급이라니까요. 개인 수급. 또 삼성 SDI, 또 포스코케미칼, 또 SK이노베이션, 또 이런 상황에 반하는 경우도 하나씩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경우에 수급 범위가 개인들의 물량을 코로나19 이전에 무지하게 뺏어갑니다.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들어옵니다. 창사 이래 가장 많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주 시원하게 못 갔어요. 앞전 고점을 뭐 아주 시원하게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집이 됐던 종목인데 코로나19 끝나고 나서는요. 그 물량이 넘겨져요. 누구에게? 개인에게 넘겨집니다. 넘겨지는데 주가는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의를 하자라고 한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당시 기준에 창사 이래 가장 많은 매집이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이전에 그러니까 2월 달까지로 보시면은 뭐 주가 부분이 이런 사상 최대치의 매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코로나19 끝나고 나서는 뭐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간 거죠. 상상을 초월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그때 손바뀜의 수급이라고 일컫습니다만 수급이 더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움직였던 거. 그러다 보니까 그 프리미엄이 고점 대비
80% 수준의 조정까지 연동이 된 거예요. 네이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분명히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볼 때에는 이때 당시에 그 수급이 앞전께 이제 그 안 보이는데 삼성증권이나 이런 쪽은 좀 더 많이 나와요. NH 투자증권보다는. 앞전 부분이 안 보이는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 네이버는 앞전 그 사상 최대치 고점을 겨우겨우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코로나19 터지고 이제 좀 내려왔다가 뭐 상상을 초월하게 그 시세가 나오는데 시가총액 뭐 장중 2위까지 올랐습니다. 둘 다 76조, 77조를 찍었고요. 그리고 저 상태에서부터는 수급이 터져 나오는데 뭐 상상을 초월하는 매도가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과도한 프리미엄이 섞여 있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에서 얘도 70% 수준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24.84 들어 올려놨는데 과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돌릴 것이냐 그걸 이제 우리는 논하는 거고. 지금 그 확인해봤던 부분은 뭐냐면 수급 놀린 거죠. 기술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다운 연구원이 8시부터 교육을 해드려서 캔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윤정도 앞에서 35년 주식하고 25년 동안 방송활동하고 여러분들 멘토로서 멘토링 서비스를 해드리는데 근데 제 앞에서도 주름 잡는 분들이 계세요. 저보다 좀 연세 좀 있으시고 나도 30년 했어 나 20년 했어. 그럼 뭐하냐고 똑같이 매매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적 분석의 논리 자체 이거 밤을 새서 얘기해도 끝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캔들 빨간색이야. 시작 가격보다 올라서 빨간색이야. 그럼 뭐예요? 누군가 샀다라는 거죠. 캔들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빨간색 캔들이야. 개파라 9%인데 거기서부터 들어올렸어. 야, 그 가격에서부터 누군가는 사는구나. 빨간색이구나. 아, 여기선 샀구나. 양복이네. 파란색이야. 갭상승에 하이닉스가 갭상승에 두들겨 맞아서 파란색이야. 아, 하이닉스 야, 저고점에서 누군가 팔아서 야, 밀리는데. 야, 이거 또 패턴이 형성이 돼서 추세 강화로 계속 지속이 돼. 계속 빨간색으로 나오고 캔들 패턴이 나오고 일봉에서는 음봉인데 주봉으로 보니까 양봉에 꼬리가 일부 달린 거야. 그걸 뭘 보려고 하는 거냐고. 캔들을 뭐를 보려고 하는 거야. 아, 4대 천왕이 뜨면 갑니다. 그거는 매매 기준점을 잡는 거고요. 캔들의 색깔, 캔들의 패턴 뭘 보려고 하는 거냐고. 수급이죠. 누군가 샀냐 안 샀냐를 보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동평균선은요. 5일선으로 올라탔어? 올라타고 위로 쭉 계속 올라가 주가가 왜 올라가는 거야? 누군가 계속 샀나 보지. 누군가 파는데 그게 올라가지는 않잖아. 메이저가 아니더라도 그 종목을 이끌 수 있는 누군가가 사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재료라는 거는 실적이 어마어마해. 그 어마어마하다라는 건 객관적으로 기본적 분석을 하란 말이에요. 이게 저평가 상태냐를 분석하는 거고 실적이 어마어마해. 저평가야. 그래서 오케이. 저평가기 때문에 따라 사는 부분이 나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사고 그걸 누군가가 나를 따르라 해서 쳐주는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현대차가 아무리 실적을 영업이익을 10조를 내면 뭐 하겠어요. 시가총액 36조인데 10조를 내. 아, 우리 생각 같으면 내일부터라도 상한가 가야지 바로. 근데 못 가잖아요. 왜? 누군가가 안 사니까. 메이저가 안 사니까. 그 메이저가 사냐 안 사냐를 보는 게 기술적 분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의 기준은 시장에서 3 그리고 수급을 7 이렇게 얘기하지만 윤정도는 심리를 1 수급을 9 그렇게 해서 캔들 색깔이 빨간색 또 캔들 색깔이 캔들 패턴이 4대 천왕 캔들 패턴 그 연속성 일봉주봉 월봉 간의 연속성 그러나서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이 되고 있어 혹은 우하향이 되고 있어. 아니, 누군가가 계속 사면 우상향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느냐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동평균선의 이런 흐름이 5일선이 올라가고 있는데 20일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뉘어져 있다가 5일선이 계속 올라가니까 따라 붙었어. 그러면 이 정도로 꺾여져서 올라올 정도로 누군가가 사고 있구나. 그걸 보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동평균선을 왜 봐?
아니 수익 내려고 보지. 근데 매매의 기준을 잡으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골든크로스가 발생됐지만 중기평이 하향돼서 이건 가성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위로 올라갈 때 정별이라고 표현하는 진성. 21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5일선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은 누군가가 죽어라고 샀다라는 얘기죠. 그게 개인이든 뭐든 간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놓고 보기 위한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래량이 터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래량 몇 천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거래량이 몇 천만 원이야. 근데 그거 몇 천만 원을 한 분이 몇 억을 사버리면은 일시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그게 전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면 신뢰도가 높다는 거예요. 위든 아래든. 그래서 그 기술적 분석의 기준을 설정을 할 때 수급의 논리를 본다는 거예요. 수급의 논리를. 나머지는 다 심리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러면 다시 봅니다. 카카오페이를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실패하는 거, 그리고 제가 자꾸 제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우리 동료라고 표현하기도 싫어. 어떻게 동료야. 윤정도보다 보이지도 않는 후배들인데 저보다 연세가 많더라도 그 후배들을 못 믿어하고 자꾸 폄하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손실을 끼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잘 들어보세요. 카카오페이가 상한가 갔어. 그럼 금요일날 모든 케이블 TV는 다 자기들이 추천했다고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카카오페이의 추천의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낙폭과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발력이 나온다. 어느 정도 맞는 얘기지만은 낙폭이 과대했다는 건 고점부터 많이 밀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펀드멘탈 대비 저평가라는 얘기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럼 명확히 얘기해야지. 펀드멘탈적으로는 안 좋지만 고점 대비 그래도 많이 밀렸으니 가격 반발력이 나올 수는 있다. 왜? 공매도 때렸던 쪽도 대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기계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은 거지. 와, 낙폭과대주예요. 그럼 자칫 저평가 상태예요 라고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카카오페이가 움직이니까 보도자료가 여기저기서 막 나옵니다. 왜 올랐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럼 그 보도자료가 공시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시라는 거는 공정한 게임을 해라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돼요. 금융당국에서 지정해 놓은 주가의 변동이 나올 만한 내용이 있다면 대규모 수주라든가 대주주의 지분이 바뀐다든가 이러면 무조건 공정공시를 해라. 의무공시를 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도 없는 상태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럼 분명하게 보도자료가 나온다고. 이게 이래서요 저래서요 끝내줍니다. 그럼 방송에서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보도자료 기자분들이 썼죠. 또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코멘트를 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렇게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카카오페이가 그렇게 좋은 업체였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페이가 좋다라는 건 인정을 하지만 카카오페이 뭐 네이버 누가 몰라 다 알지. 카카오뱅크는 누가 몰라 다 쓰고 있는데. 다만 펀드멘탈적으로 접근을 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펀드멘탈 외적인 요인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저평가여서 지금 주가가 들어 올려진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들어간 이후에 주가가 만약에라도 조정이 나오면 그러면 빠져나오질 못해. 왜? 이거 되게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이거 분명히 다 좋다고 얘기하면서 월요일날 사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거의 뭐 100이면 99가. 윤정도는요. 월요일날 거래대금 안 나오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요.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차익 실현한다는 거예요. 꼬리와 음봉의 기준점은요. 고점 대비해서 2, 3% 밀리면 일단 전량 정리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뭐 현대차? 오케이. 현대차처럼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라면 갖고 가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펀드멘탈적으로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기술적으로는 거래대금이 터져야 들어갈 수 있다. 거래대금이 변동성을 위해서 이거 단기 낙폭 가대주라 막 상한가도 나오고 대박이에요 라고 한다면 최소 거래대금을 최소 1,000억인데 금요일처럼 계속 또 7월 이후에 계속 이렇게 대형주에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럼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보내드린 것처럼 1,000억이 아닌 2,000억으로 상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카카오페이를 1,000억 원의 기준 거래대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느냐? 뭐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만 지난 일요일에 교육해드린 내용이 뭐였냐면 1,000억 원을 기준을 잡지 마십시오. 왜? 이 종목은 대주주의 지분을 빼고 나면 대주주 카카오 외에 47%, 그 다음 외국계 34.7%, 연기금 5%, 우리 사주 2.4%,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인들 지분을 합치면 8%. 그렇게 나면은 뭐 유동주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관과 개인이 2.8입니다. 이 물량들이 100% 다 안 나오는 물량인데 그렇지는 않아요. 연기금도 팔 수 있어요. 왜? 위탁을 준 기준이 있거든요. 위탁 준 쪽에서 자기들 그 매매 수익 레코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도 또 위탁 받아야 되니까 카카오페이만 매매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차익 실현 나올 수 있어요. 또 외국인 공매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누구든 팔 수 있죠. 다만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제한적이어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사실상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만약에 3% 기준을 잡아줘도 1억 3천만 주짜리 종목입니다. 그러면 한 400만 주 정도 거래가 돼요. 그럼 지금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주말에 교육해드릴 때가 뭐 25,000원, 6,000원 뭐 이럴 때란 말이죠. 지난 주말에. 그러면 400만 주 터지면 그게 이제 1,000억을 넘기는 건데 그럼 유통 물량을 다 뺑뺑이를 돌려라?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럼 매매를 하지 말아라? 에이,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은 대형주잖아요. 우리가 처음 들여다볼 때에도 5조 원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만 원부터 기준 잡으면은 5조 2천억 뭐 이랬단 말이에요. 5조 원대에서부터 봤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7조 9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5조 원짜리 종목을 막연하게 뭐 1,000억 넘겨라 이것도 무리수가 있고, 그리고 1,000억을 넘겨라 했을 때 막연하다는 표현을 드린 게 1억 3,200만 주짜리에서 유통 물량이 2.8인데 그러면 3%라고 잡고 400만 주인데 400만 주가 뺑뺑이가 돌아야 1,000억이 터지는데, 그럼 이런 정상적인 종목에서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이렇게 되면서 계속 거래가 진행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상한가는 같지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지분 갖고 있는 쪽에서도 오히려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연기금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주가가 휘청휘청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러면 편입의 기준을 잡을 때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아예 안 볼 수는 없지만 그쪽에 맹신해서 들어가지 말고, 뭐 이런 보도 자료들 있죠. 카카오페이가 중국, 일본 서비스 이런 부분의 결제 서비스를 강화하는 거잖아. 강화. 주가 80%까지 밀릴 때 강화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나? 계속 강화했겠죠. 환전 없이 결제 가능하게 했겠지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씩 밀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적인 면의 기준인 거고 주가가 들어 올라올 때 명분이다. 꺾일 때는 저런 거 기억 속에서 지워야 돼요. 그럼 결론은 쭉 내려서 보시면 뭐 이렇게 해서 뭐 편입의 기준이 잡히고 기술적으로 이렇게 대처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가격에 사서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상한가에서도 우리는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짧게 끊고 나가자 이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11일에도 불기둥 마스터님 지금 이벤트 3명 남았다 그랬어요. 불기둥 마스터 딱 해서 9시 3분에 올려드린 게 14.47 이게 아니지. 아 진짜 제가 이거는 잘못 올려놨네. 요거지. 잘못 올려놓은 게 아니라 불기둥 마스터가 매직 계산기를 딱 올려드린 게 얼마요? 49,350원. 7.40. 그럼 그 전에 교육을 계속 해드렸잖아요. 11월 6일, 또 그 이전 11월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그리고 10일 하루 쉬고 한 템포 쉬고 11일날 개장 초부터 7%에 올려드렸다고. 이게 상한가 간 거 아닙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개장 전부터 이제 카카오뱅크 VA 들어가 있을 때부터 그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오고 14%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15%까지 따라 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최상입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입니다.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거래량 230만 주인데 이거 뺑뺑이 돌려서 뭐 당연히 400만 주 당연히 넘겠죠. 그리고 이게 10시의 기준이라면 얘 거래량은 10시까지면 얼마라 그랬어요? 30% 터진다 그랬잖아요. 기준 거래량 30%.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응? 다시 보여드려요. 여러분들께 올려드린 그 내용에서도 요 광고쟁이들 광고 들어오는 건 무시하시고요. 그 광고 지우는 업체가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고 또 들어왔었구나. 잠시만요. 있던 애들이 올리는 거야? 아니면 새로 들어온 거예요? 있던 애들이 올렸구나 계속. 그러니까 이런 거조차를 지금 시간은 뭐 연구원이나 직원분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나마도 저기 뭐야 저희들 관리자님이 같이 지워주시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우 집중을 못하네. 방송을 할게요 제가. 그래서 다섯 번째 방 예를 들면은 다섯 번째 방에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 전에 올려드렸잖아요 종목을 이렇게 그러면은 10시까지의 기준에서 얼마? 30%라고 기준 잡아드렸잖아요. 그러면 240만 주 터졌다고 치고 그럼 80만 주죠. 80만 주 곱하기 100 해주니까 800만 주가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금 10시 11분에 240만 주가 터져 있으면 그게 전체 오늘 터질 수 있는 거래량의 30%라고 하면 그걸 역산하면은 800만 주까지 터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카카오페이가 아까 보니까 700 몇십만 주인가요? 다시 볼까요? 710만 주 터졌네요. 상한가 안착되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상한가에서 계속 거래가 터졌다면은 그러면 800만 주 이상 터졌겠죠. 월요일의 기준에 카카오페이를 나는 또 들여다보고 싶다. 그럼 7, 8, 56 600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 600만 주 터지고 양봉이어야만 카카오페이를 월요일에도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카카오뱅크에 집중을 하고 그쪽을 들여다볼 거다. 네? 결론적으로 카카오페이가 11일 날 여기까지 14.47이고 15.131 때 1조까지는 편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편입의 기준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올려드린 거고 그리고 상한가에 진입이 됐고 상한가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올려드렸어요. 우리는 상따 안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상한가에 잔량이 매수가 들어가 있더라도 일단 절반은 털고 갑니다. 계속 들여다보실 수 있다. 뭐 화장실도 안 갈 수 있다. 그럼 뭐 상한가 잔량 뭐 40만 주씩인데 왜 정리해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문자 사인을 드리고 상한가의 차익 실현 50% 이상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이때 상한가가 한번 풀렸죠. 이렇게 되면서 나머지 물량은 차익 실현 하십시오. 언제? 그냥 상한가 풀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한가 풀리고 2% 정도 밀리면 그게 58,500원입니다. 거기까지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서 정형화되어 있는 표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형화되어 있는 표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분봉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저런 그 분봉의 형태가 나옵니다. 분봉으로 올려드리면. 그렇게 해서 분봉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1월 6일 날 야간 교육한 부분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요. 뒷부분에 나올 텐데 1,000억 원이 여기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래는 1,000억입니다. 일단 어찌됐건. 왜냐하면 시장 전체에서 누구나가 다 들여다볼 수 있으려면 거래대금 20일 전후에 놓여져야 되는데 그게 1,000억은 터져야 20일 전후에 놓여진다는 거예요. 1,000억은 터져야. 그게 1,000억의 기준이 저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어요. 얘는 1,000억이 안 터져도 상관은 없다. 400만 주의 유통 물량인데 예를 들어서 25,000원에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4만 원의 기준인데 그럼 25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아니 유통 물량이 그러니까 개인들이 갖고 있는 기관하고 개인이 합쳐서 갖고 있는 게 2.8 그럼 400만 주가 안 되는데 하루에 250만 주씩 계속 터지면서 주가가 계속 올라와야 되느냐.
계속 1,000억 이상을 넘기면서 맴돌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게 아니라 대형주의 경우는 아까도 이제 삼성전자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의 거래 대금이 1,000억만 갖고 움직여요? 아니잖아. 삼성전자 최근에 거래 대금 계속 1조를 넘깁니다. 한 달에 1조 넘기는 게 한두 번뿐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 3주 동안에 하루에 거래 대금 1조 넘기는 날들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와요. 일주일에. 한 달에 한두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 그렇게 되면서 거래 대금이 이제 터지면서 좀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 대형주들의 기준에서 1,000억 안 터지는 종목 많아요. 응?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가 240개 종목, 250개 종목도 됩니다. 그럼 250개 종목이 다 1,000억씩 터지면, 1조 이상짜리가 다 1,000억씩 터지면 1,000억 이상 거래대금 되는 종목이 하루에 아마 250개 이상 나와야죠. 20개 전후뿐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금요일은 더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 1,000억 원까지 기준이 아니더라도 요 OMA, 20MA의 거래를 넘기고 양봉의 추세라면 들여다볼 수 있다. 다만 그런 경우는 개별 매매 기준이지 공통적으로 다 매수 사인을 들여서 강력한 매수를 잡아들이기는 어렵다.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1,000억의 줄을 거드렸어요. 1,000억에. 이 검은 색깔 줄을 거드렸다고. 1,000억에. 그냥 위에 있는 띠는 공간이 좀 발생돼 있죠. 거래량 공간하고. 1,000억의 줄을 그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빨간 색깔 매수의 기준이고 중간에 거래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관망의 기준이다. 주가가 밀렸다면 차익 실현인데 관망의 기준이다. 혹은 개파락 나와서 이럴 때 그러면 차익 실현해야죠. 그리고 다시 거래 수반될 때 들여다본다. 그 거래 기준은 뭐다?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페이 때문에 5MA, 20MA의 추세 매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잘 보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해서 홈페이지까지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시라고 그랬고 찾아오셨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응? 교육 VOD가 연도별로 있는 건데 올해 교육 VOD의 경우에 거래대금 거래량 교육만 8강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강당 1시간이 걸렸죠. 이거를 배우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금요일 이후에 지금 17번이 가입을 하셨어요. 17분이. 이제 3명이 남은 거야, 자리가. 처음에 10명이었는데 연장을 해드리는 거고, 이벤트를. 그 3분이 남으셨는데 그 3분의 기준에서 내일 돼서 아우 나도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말씀드리지만은 오히려 이 가격이 가입 가격 한 달보다 더 높단 말이에요. 요건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요걸 가져다가 공부를 좀 하시란 얘기예요. 공부를. 기초부터 다 돼 있으니까. 기초 거래량 거래대금부터. 결론적으로 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방송에서 보실 때 윤정두 이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뭐 낙폭과대주다, 끝내준다. 얘가요 지금 뭐 일본하고 중국하고, 그거 자기들 머릿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메이저들이 인정해 주냐, 그것도 확인해야죠. 결론적으로 11일 날 같은 경우는 이런 상한가까지 갈 수 있었던 거는 왜요? 거래대금이 1,000억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메이저들의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유통 물량도 없는데 하루에 40만 주 이상인가요? 유통 물량도 별로 없잖아요. 그 40만 주 이상. 그 개인들도 뺏겼을 거고 손바뀜이 그만큼 나왔을 거고. 거래가 400만 주 계속 넘기면 이상한 거냐? 그렇지 않죠. 계속 손바뀔 수 있지. 예를 들면 연기금 위탁받은 쪽 한쪽은 팔아. 저쪽 위탁받은 다른 업체는 또 사. 운영사가 여러 군데다가 연기금이 돈을 나눠줬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연기금이 위탁을 한 거지, 야 카카오페이 사라 뭐 사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 연기금은 팔아, 이쪽 연기금은 사. 그럼 손바뀜이지. 어디에서? 이 가격에서. 그럼 손바뀜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명분이 되는 거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저평가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건 명분이 되는 거고, 거래가 계속 유지될 거냐. 이 가격이 부담이 없다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거래가 터질 거고, 이 가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다면 그러면 못 움직이겠죠. 지난주 일요일 날 교육해 드릴 때 그때 그 고점 대비 하락률이 83.93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박스를 그어드린 부분이 장악형은 떴다. 빨간색의 장악형은 떴다. 거래가 수반돼 있다. 장악형은 떴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움직이려면 최소 이 거래는 터트려야 된다. 만약에 이 거래가 터지지 않으면 이때와 똑같아진다. 이렇게 캔들의 크기가 다시금 작아지고 무너진다. 그리고 거래량만 여기만 이걸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거래대금을 놓고 봐야 된다. 사실은 충족이 돼요, 안 돼요? 잘 이해해 보세요. 오늘 야간 방송은 벌써 이제 종목은 5개를 드렸어요. 근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야간 방송, 무료 방송 들어도 솔직히 여러분들 계좌 수익이 안 나오잖아, 제대로. 금양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고 윤정두가 금양 하니까 죽어라고 따라가서 뭐 33,000원, 34,000원, 35,000원, 36,000원, 37,000원, 38,000원, 39,000원, 4만원, 41,500원까지 막 따라붙었어. 윤정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악을 쓰고 얘기해서. 근데 윤정두는 39,400, 4만원에 전량차익 실현하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수익 실현하고 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과금하기가 싫어서, 과금하는 게 아까워서, 돈 내는 게 아까워서 그냥 내가 혼자 하면 되지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려면은 지금 해드리는 교육이라 똑바로 들으셔야 된다고. 이게 교육이 이해가 안 되시면 전화를 하시라고. 지금 하셔서 월요일부터 이런 종목을 나 근거나 명분 다 필요 없다. 윤정두가 그냥 하려면 시키는 대로 내가 할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좀 괜찮겠니? 혼자 하시는 것보다 100배 낫다는 거야. 그럼 수익률은 어떻게 돼? 수익률은 하반기 우리가 계좌 수익률이 30%인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안 넣는 수익이잖아요. 와, 그럼 30% 내주는 거야? 그렇게 했다가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죠. 수익률의 보장이나 확정은 없어요. 다만 시장이 계속 강할 것이다 라고 윤정도는 판단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강할 종목을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카카오페이는 월요일날 공약주에 뱅크는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안 보진 않아요. 거래 터지면 들어갈 거야. 그래봐야 비중 얘는 1%씩 들 거라고. 교육용입니다라고. 왜? 거래가 갑자기 둔화되면은 그 변동성에 대해서 좀 부담이 돼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지난주에 기준을 잡아드리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먼 기간에 박스를 잡아드린 거는 일단은 빨간색으로 해드렸잖아요. 장악형이 떴어요. 거래도 터진 장악형이에요. 그럼 개별 매매 기준은 볼 수 있다. 왜? 1,000억 미만이니까. 거래대금 일평균 1,000억 미만이니까. 그리고 거래대금 전체가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얼마? 얘에 대한 1조 5천억이거든요. 주간 단위. 1조 5천억에 대한 70%는 1조야. 최소 그러면 1조 대비 얼마요? 70%. 7천억은 터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간 단위에 7천억씩. 혹은 2주에 터졌던 이 거래대금 이상은 무조건 터져야 된다. 그런데 가능성이, 솔직히 얘기해서 가능성이 제한적이잖아. 상한가 할 줄 알았나? 상한가 할 줄 알았으면 전체 종목 싹 판 다음에 얘만 샀으면 됐죠. 포트폴리오라는 걸 왜 구성을 해? 다 팔고 얘를 사갖고 상한가 수익 내면 되지. 그잖아요. 상한가 간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배제를 해놓고 추세가 강화되려면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그 거래가 이제 어느 정도씩 터질 거냐. 그래서 여기도 줄을 거놨습니다. 분명히. 예? 주봉입니다. 주봉.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에서 전주의 주봉의 위치는 안 된다. 상장한 이후에 형성됐던 주봉 단위에서의 이 거래대금 요 수준을 1차적으로 좀 보자. 요 조금 이따 한번 볼게요. 이 주봉이 이 수준을 넘겼는지. 넘기게 된다면 양봉이 나온다. 계속. 계속. 그 다음엔요. 이게 8일입니다. 그리고 11일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이 주봉에서 이걸 넘겨요, 안 넘겨요? 넘기죠. 넘기는데 종가에 갑자기 블록들에서 넘긴 게 아니잖아요. 종가에 블록들에서 넘긴 게 아니잖아요. 이 거래대금이. 죄송합니다. 이건 앞에 땡겨서 그러네. 11일이냐. 죄송합니다. 11일이고, 여기, 8일이고, 11일 맞네. 11일이네. 깜짝 놀랐네. 죄송합니다. 11일에 요 거래대금을 넘겼고 7천억을 넘깁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준을 설정 잡아서 말씀드리면 사실 이 거래대금이 중요하진 않아요. 신규 상장 때 터진 거래대금이라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 거래대금을 보긴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 거래대금의 기준이면은 이 거래대금의 얼마? 70%. 그 수준 범위에서부터 스타트의 기준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제 카카오뱅크까지 설명을 들으시면 조금 낮으실 거예요. 결론은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는 일간 단위의 거래 대금이 당연히 1,000억을 넘겼고 시가총액 7조 9천억까지 올라오면서의 종목이고 당분간은 거래 대금이 1,000억 이상은 계속 유지가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70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600만 주의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700만 주 곱하기 80%, 그럼 7, 8이 56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예를 들어서 600만 주의 기준을 잡는다 했을 때 600만 주라고 하면은 하루에 거래 대금이 4천억씩 터져요. 600만 주가 터지면 하루에 거래 대금 4천억씩 터집니다. 그럼 주간 단위의 거래 대금은 대략적으로 4천억 이틀 나오고 8천억, 나머지 2천억씩 나오면은 1조 5천억? 만약에 1조 5천억이 터지면, 이거 정확히 써놓을게요. 주간 단위의 거래 대금이 여기 7천억이잖아요. 7천억인데, 이 7천억 정도가 나오면 양봉. 7천억 정도가 나오면은, 뭐, 대략적으로 7천억의 위치를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7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진다? 그럼 최대폭 올라가 봐야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7천억이면. 7천억이 터지면 이 정도. 요 지워서 다시 해볼게요. 자, 전체를 지우고 거래대금이 다음 주에 7천억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7만 5천 원 정도. 요 앞에 고점. 요 정도까지가 목표 주가로 설정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가. 거래대금이 7천억이 안 나오면 이것도 못 올라가요. 거래대금이 7천억이 안 나온다. 그럼 조정이 쉬어갑니다. 급락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쉬어가요. 거래대금이 없으면. 그렇게 해서 요 높이까지. 만약에 거래대금이 그게 아니라 빨간 색깔로 할게요. 더 터져요. 이 정도로. 예를 들면 이 정도 해가지고 1조가 터진다. 일주일에. 1조가 터지는 거래대금이다. 라고 한다면 제가 판단할 때는 요 앞에 요 캔들부터 해드리고요. 요 캔들의 모양새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 주의 기준에 이렇게 요 정도 7천억이 터졌을 때 그리고 1조 원이 터졌을 때 1조가 터졌을 때는 하루에 거래 대금이 최소 4천억짜리가 하루 이틀 그리고 이제 1, 2천억짜리가 3, 4일 이렇게 터진다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그 변동률의 기준이 대략적으로 4, 50%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4, 50%가. 그러면 50%의 변동률을 놓고 잡았을 때 9만 원 정도까지가 됩니다. 9만 원 정도까지. 여기까지를 설정합니다. 9만 원에서 명목 가격 10만 원 수준 박스로 이렇게. 그게 어느 정도 터졌을 때요? 이 정도 터졌을 때. 1조 원의 거래가 터졌을 때. 여기까지. 그러니까 양봉의 크기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봉의 크기 자체가. 요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또 보시자고요. 카카오뱅크는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최소 7천억에서 1조, 그러니까 1조에서 1조 5천억, 또 1조 5천억에서 2천억, 2조, 그걸 주간 단위 거래 대금을 설정해 놨고 만약에 1조가 터지면 27,500원 정도 그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 이상 터지면 뭐 3만 원 수준까지도. 근데 결국은 거래가 터지면서 그 가격이 왔거든요. 그럼 카카오페이도 월요일날 거래는 터질 겁니다. 미국 장도 좋았고 또 상한가도 갔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일단 터질 거예요. 거래는 터질 텐데 그 거래 터진 부분이 추가적으로 강세의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걸 좀 놓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기준에 캡처 사진 하나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이게 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은 이게 뭔 소린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되는 거고 방송 보신 분들은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거래 대금이 7천억에서 1조가 터졌을 때 목표 주가가 저렇게 되는구나. 야, 남들은 뭐 이거 회사가 끝내주고 좋아졌다 그러고 뭐 별의별 얘기를 하는데 윤정두는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뭐를 설명하더니 기술적으로 설명하더니 결국은 목표 주가가 7만 원에서 얼마요? 저 7만 5천 원인가요?
75,000원 뭐 그 기준에서부터 9만원, 10만원까지도 설정을 한다더라. 그 조건은 다른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라고 하더라. 그 거래대금이 지금만큼 터져줘야 된다 하더라. 응? 아시겠죠? 지금만큼. 그래서 뒷부분에도 이제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부터 다시 한 번만 귀찮더라도 보시면 이때 이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야간 교육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그 차트 보여드리면서 거래대금 1,000억 이상은 무조건 터져야 되기 때문에 1,000억 미만인 지금의 기준에서는 개별 매매. 또 우리도 교육용으로 1%씩 2%씩 편입을 했어요. 개별 매매 기준이다. 그리고 OMA, 20MA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인 기준. OMA, 20MA 거래량 이동평균선을 넘기고 양봉 기준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거래가 없을 때는 관망이다. 거래가 없는데 주가가 밀리면 차익 실현이죠. 그리고 우리는 꼬리가 달릴 때마다 차익 실현의 기준을 잡아요. 근데 전체적인 이슈가 굉장히 붉어진 상태였고 10일 하루 쉬었고 11일 날 뭐 개장 초부터 불기둥 마스터가 올려드렸고 저렇게 상한가까지 나왔고 그 다음 주의 기준도 들여다보실 때에 결론적으로 1단위의 거래대금은 터져 있으니까 그 다음 범위에 주 단위의 거래대금에 지금 보신 게 아마 여기 이 자락이 됩니다. 이거를 땡겨서 아까 요 자락이 된 거고 땡겨서 그죠? 땡겨서 여기 그리고 요 자락이 이제 1조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신규 상장한 기준의 날짜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고 1조 5천억 요 기준 1조 5천억 저 기준까지가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7천억이 터지고 상한가가 나오고 변동률이 50%가 나왔는데 1조 정도가 터져준다면 1조 정도가 터져준다면 비슷한 변동률이 나올 수 있다. 그것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이다. 낙폭 과대에 대한 가격 반발력의 기준이고 수급 논리에 의한 기준이다. 그러니까 뭐 성장성이 뛰어나요. 이거는 이제 보도 자료에 의한 명분이 생기는 거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자락을 잡아드린 거고 여기서 하나 더 보는 부분은 이렇게 장악형이 떠서 거래 터져서 장악형이 떠서 움직임이 나왔더라도 요 파란 색깔 선을 그어드린 요 부분이 요 자락이 장악형의 손절범위이다. 그것이 이탈되면 전량 파란색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옳다. 실패를 인정하고 손절을 하는 거예요.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지금도 이때와 마찬가지 이때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때와 마찬가지의 기술적 분석 상승 장악형을 확인형을 다 그려드렸는데 여기서 초록 색깔인 이유는 장악 확인형에 아직 거래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 거래 터지면서 빨간색으로 바꿔드리죠. 근데 결론은 이런 식으로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 연출이 되면 얘도 안타깝지만 실패가 됐다. 손절. 우리는 이미 고점에 차익 실현을 했고. 그죠? 그렇게 하고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얘가 끝내줘요. 낙폭과대요. 저평가예요. 이래버리면 이런 주가 폭락을 같이 떠안고 가야 돼요. 떠안고 간 이후에 지금처럼 돌려주는 흐름이라도 나와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나와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봉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월봉의 기준에서도 초록 색깔로 박스를 쳐놨어요. 그리고 거래대금도 여기도 명확하게 그어놨죠. 신규 상장 거래대금이 아니어도 된다. 요 거래대금은 실려야 된다. 아직까지는 밋밋하다. 그리고 캔들의 크기가 제한적이고 그렇게 많이 올라와서도 그리고 거래대금은 조금 더 올라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저것을 빨간색으로 보긴 그렇다. 초록색이다. 거래 실리는 거 보자. 거래 실리는 거.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캔들 교육이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없어요. 이게 뭐가 없냐면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추세 하락의 지속 이게 이제 언제까지냐면은 2016년 5월까지입니다. 2015년 6월. 15년 6월 달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뀝니다. 15년 6월 달에 상한가 제도가 30%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서 3에서 5거래일만 거래가 형성이 돼도 바닥이든 고점이든 인식이 잡힙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가 1에서 3거래일도 설정을 해드려요. 1에서 3거래일은 기준이 뭐냐면 2020년 1월 2일 날 우리나라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이 5조 미만이었어요. 1월 2일 날 4조 7천억 터집니다. 그게 코로나19 터지고 재난지원금 터지고 뭐 유동성이 얼마나 늘어나냐면 21년 1월 2일 날 44조 4천억. 그러니까 4조 7천억에서 44조 4천억까지
10배 수준으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막 하한가 수준 갔다가 돌리는 종목도 나오고, 양지사도 얼마 전에 예? 비이성적으로 장 막판에 밀려 내려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돌리는데 양지사의 기준도 밀려 내렸다 돌리는데 당일날 60%를 돌려. 60% 저점에서부터. 그래서 캔들 추세 범위의 기본적인 바닥 인식, 내리 뭐 폭락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바닥 인식을 잡을 수 있는 기간과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매매가 원체 빨라졌기 때문에 1에서 3거래일 기준까지도 본다. 이거를 기간으로도 볼 수 있고요. 5에서 10거래일, 3에서 5거래일, 1에서 3거래일. 이걸 기간으로도 볼 수 있고,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의 변동성의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변동성이, 캔들의 몸통의 기준이, 변동성이 평상시 대비해서 1.5배에서 3배.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만한 캔들이 형성이 됐는데 마지막 기준봉은 이 캔들이 평상시에 1에서 1.5에서 뭐 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2배에서 5배, 2배에서 3배 정도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1.5에서 3배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거래가 수반되니까 캔들의 크기가 커지겠죠. 기준봉에.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300년 전에 혼마가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변동성이 없었거든. 그때는 뭐 그냥 가격이 그냥 계속 비슷하게 가. 그러니까 그랜벨의 매매 법칙도 21선의 기준이 아니라 200일선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은 200일선 안 하잖아. 21선 뭐 이렇게. 그래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의 기준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의 기준에서는 그러한 200일선에서 21선으로, 또 21선에서 뭐 11선, 5일선으로 이렇게 급박하게 바뀌어지는 모양새가 나오되고, 그것을 응용을 해서 금융공학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보조지표, 그 보조지표를 개발을 해서 좀 편안하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 부분도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만 놓고 뭐 장학형이 떠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돈은 다 그 사람한테 돈을 뺏기는 거지. 결론적으로 상승 장악형의 편입 구간과 대밀렸을 때, 아까처럼 카카오페이가 거래량이 실리고 변동성이 나와서 상승 장악형이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연동성을 주지 못하고 이 구간을 이탈시키고 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손절을 단행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칙을 안 지키고 기술적 분석으로 접근하는 종목에 대해서 끝까지 얘는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협약을 해갖고 뭐 좋아져요. 이렇게 되면 낭패를 본다는 거야. 비덴트 이런 종목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대처해야지. 대주 지분도 거의 없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 이게 가상화폐 관련해서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소설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캔들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도 시간 없어요. 지금 카드 결제 하셔가지고 계속 이 결제가 끝나야 되는데 계속 들어오네요라고 지금 저한테 계속 톡이 오는데 일단은 그냥 오픈해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건 막아야죠. 이제 선착순으로 했으니까. 오셔서 22년도 VOD를 다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아니면 이 VOD를 별도로 구매하세요. 25시간짜리 교육 평생을 들으실 수 있잖아요. 캔들을 10번을 강의를 해요. 4대 천왕만. 4대 천왕만 10번을 강의를 해요. 그러면 이게 거의 10시간입니다. 거기에 변형형과 삼성전환도까지. 이 10시간을 들어야 조금 전에 그 내용들을 보는 거예요. 카카오페이를 저걸 기본적 분석을 누가 해요? 당연히 하지. 그건 증권사 직원분들, 애널리스트가 해놓는 거고, 기본적인 펀더멘털 분석은. 저평가 아니잖아. 성장성? 본인들끼리 성장하라 그래요. 우리는 철저히 기술적 분석만 한다 이거야. 그 기술적 분석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캔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기초부터 배우고 싶어. 그럼 기초 여기서 아카데미 이 VOD, USB도 드릴 테니까 이게 65강으로 쪼개는 거예요. 14시간짜리. 여기서 캔들 배우시고 기본적인 거 기초. 그 다음에 아까 그걸로 실전을 배우시고. 그러고 나서 여기도 이평선도 다 있어요. 이평선부터 그랜벨의 매매 법칙부터. 여러분들 깔짝깔짝 이평선 나 6달에 이평선만 배웠어요. 그거 배우면 뭐하나?
옛날 거, 그랜벨의 매매 법칙도 모르면서. 그러면 안 돼요. 벌써 이미 그랜벨의 매매 법칙은 이평선을 뛰어넘는 전략이란 말이에요. 기울기에 대한. 그걸 배워야만 나머지를 또 보조지표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서양식 패턴 분석, 되돌림, 반전일, 갭에 대한 부분, 헤드 앤 숄더형, 역 헤드 앤 숄더형, 뭐 V자 패턴, W자 패턴, 그거 기본적으로는 좀 아시면 좋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과금하기는 싫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하기도 싫고, 그냥 윤정도 네가 공짜로 해주면 안 되나? 윤정도는 뭐 먹고 사나? 요 내용들 자료들 무료로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도 이다운 대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받으시고. 11일자의 월봉의 기준입니다. 벌써 이제 3분의 1 시간뿐이 안 지났는데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항상 보조지표 다른 걸 넣는 게 아니라 그냥 거래 대금을 넣어놓죠. 거래 대금이 더 터져야 된다. 흥분하시면 안 된다. 여기서 더 터져줘야만 단계별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 단계별로. 그냥 막연하게 얘 더 가요? 윤정두가 얘기했잖아. 얘 더 가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직접적으로. 얘 더 가요? 나 몰라. 농담이 아니라. 더 갈 가능성은 조금 있어 보여요. 응? 근데 저점 대비 최저점 대비 83% 올라왔어. 최고점 대비 여전히 76% 하락이에요. 최고점 대비 76% 하락? 그러면 80% 이상씩 하락한 이유가 있었겠지. 그리고 84%를 돌렸는데 돌린 이유는 그냥 펀더멘털적인 개선폭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이야. 낙폭이 심했어 이 정도.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메이저가 여기서부터 안 사면 어떻게 할 거야. 기본적인 거는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아요. 그럼 옆으로 띄워놓고 당장의 기술적 분석인데 기술적 분석은 수급의 논리라고 그랬죠. 내일부터 당장 수급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야간에 야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얼마에 사시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기준 거래량을 드린 거예요. 그 거래량이 수반되고 양봉일 땐 들여다볼 수 있다. 그것조차도 잘 못하시겠다. 그럼 무료 방송 계속 보세요. 몇 년이라도 보세요. 그런 분도 있어요. 서울경제TV 6개월 동안에 주식 투시경 해드리는데 유료가 있는 줄 몰랐어 그분이. 그 6개월 동안 해드린 그 66강을 인터넷 속에서 66강을 6번을 보셨대. 거기에는 광고도 포함된 66강이잖아요. 마케팅 포함된. 그럼 66시간에서 알짜배기는 한 1, 20분뿐이 안 될 텐데도 그걸 다 보는 거야. 6번을. 자기가 애절하니까. 그분은 저한테 그 이후에 1년 조금 넘게 계셨나? 지금 독립해서 혼자 잘하세요. 전문가 안 해. 자기가 매매를 잘하니까. 전문가 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나가서 연구원 하다가 나가서 전문가 하는 그 친구들은 매매를 배울 생각은 안 하고 왜 돈이 없으니까 그지니까 지 돈 다 깨먹고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것만 배워서 나가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배우고 거짓말만 해서 여러분들 땡긴단 말이야. 카카오페이 10일날 왜 샀냐고. 눌렸는데 왜 샀냐고. 우리는 10일날 다 샀어요. 아니, 그러니까 10일날 왜 샀냐고. 그 근거를 얘기하라고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일본과 뭐 중국과. 명확하게 기준 잡으십시오. 나는 교육을 받아서 좀 될 것 같다 하시면 교육의 기준 잡으세요. 이거 분명히 초록색으로 해드렸어요. 박스 표시를. 지금은요 빨간색으로 일단 바꿔드렸어요. 그래도 거래대금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표시를 해드린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빨간 색깔 박스였죠. 장악형의 기준입니다. 장악 확인형의 기준입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요거는 제가 좀 틀렸네요. 우리 직원분이 원고 만들 때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그죠? 거래량이 아직 안 터졌으니까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서 어찌됐건 그 이후에 이제 거래량은 당연히 이제 터진 부분이고 주봉 단위에 저렇게 크게 여기도 이제 지금 잘못 그려놓은 거예요. 요것도 수정이 돼야죠.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 결론적으로 그거 하나하나 조그만 것도 윤정도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윤정도는 여기가 왜 초록색이 기준일까라고 지금 저 부분을 봅시다. 아예 지금 수정을 해놔야죠. 수정을 해놔서 한참 공부하시는 분들이 저런 내용을 모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연구원분들이 만약에 고정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연구원들은 뭐 농담이 아니라 아주 초전박살이 나죠. 초전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용납을 못해요, 윤정두가 저런 거를. 저거를 어디서 고치지? 삽입? 아닌데? 홈? 홈.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 색깔을 이제는 빨간색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빨간색으로.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패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락에서도 그 장중에 계속 설명드리는 내용이 뭐예요, 윤정두가? 계속 이런 거 설명해요. 1시간 동안. 거래량 5MA, 20MA 터지고 양봉이면 장악형의 기준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장악형의 기준으로. 그리고 여기서는요. 여기서 빨간색이 맞고 여기서 초록색이 맞고 여기서는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주봉이 빨간색이면 안 되죠. 초록색이어야죠. 왜? 거래가 5MA, 20MA를 아직까지는 안 넘겼어. 물론 거래는 넘기겠죠. 당연히 넘기겠지, 거래. 8일이면 화요일이니까. 그런데 초록색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래가 당연히 실리지만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꼬리가 달고 내려오면 어떻게 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월봉에서도 거래는 실려있는데 꼬리 달고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장악형의 기준을 훼손시킨다. 그러면 다시 초록색으로 바뀌는 거야. 그런 거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걸로 만드실 수 있어야 된다. 결론은 지금 그 카카오페이는 보여드린 것처럼 매매 사이는 벌써 이미 4만원, 4만원 초반, 4만원 중반, 4만원 후반. 그러고 나서 11월 7일날, 11일날 금요일날 불기둥 마스터님이 추가적으로 개장 초에 9시 2분에 카카오뱅크 VI 들어가서 거래 멈춰져 있을 때 9시 2분에 7% 상승이지만 편입의 기준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상한가. 그럼 막연하게 7% 올랐는데 막연하게 샀냐? 아니죠. 시가총액 1조짜리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 기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캔들 부분부터 해서 이런 부분까지 다 스스로 공부하시고 대처하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겁니다. 요게 이제 카카오페이예요. 요 카카오페이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어찌됐건 간에 올려드리고 동영상 부분이 지금 크기가 크니까 지금 못 올려드리고 내일 장중에 또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은 뭐 내일 잘 대처하시면 되겠죠. 카카오페이 기념의 상한가 부분은 이제 3명이 아니에요. 전화 와서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두 명, 그리고 한두 명을 떠나서 내일 당장 같이 움직임을 가져가시라는 거고, 자산 여력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VVIP 방에 오셔서 이번 장의 수익만 놓고 봐도 11월 달에만 10월 28일부터 11월 달에만 금양이 얼마요? 130% 올라갔어요. 지분 우리가 비중 10%씩 들어가는 종목. 카카오뱅크 비중 20% 들어갔고, 그죠? 본격적으로 매수 강도를 잡아들인 그 시점 대비로 따진다면은 한 50%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그 수익만 해도 어딥니까? 그리고 이런 그 극대형주에서의 수익까지. VVIP 방으로 오시고 전체를 다 할인해 드릴 수는 없고 요거만 그럼 이벤트로 참여하실 수 있게끔 50% 할인을 해 드릴 테니까 전화하시고 고객센터 전화 지금 하시든 새벽 3시까지는 아마 작업을 할 거예요. 원고 작업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새벽 3시까지는 요 번호로 하시면 제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요 번호로 하시면 밑에 번호 전화 주시면 새벽 3시까지는 제가 받을 겁니다.